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한 감정이 공존하는 국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대에 들어서도 서로가 라이벌 의식이 팽배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본은 한국에게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하다못해 이것마저 한국에게 졌다며 분통해하는 일본 현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언론의 보도마저 그들의 자존감이 이미 바닥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이유로 남은 자존감마저 바닥에 처박히고 분통해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Gudak? Do you know Joao? Do you know Arlam Soljung? 일본은 한때 손가락에 꼽힐 만큼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 선진국가였는데요. 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 고도 경제성장이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은 1960년대에 10%, 1970년대에는 5%, 1980년대에는 4%에 달하는 경제성장률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까지 일본은 1인당 GDP가 스웨덴과 북유럽 국가들과 비등할 정도였으니 꽤나 잘나가던 시절이었는데요. 심지어 1980년대부터는 갑자기 돈이 흘러넘치는 수준이 되자 상류층들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 골프장, 골프회원권, 호텔 등 투기가 극성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86년에 일본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5%를 찍어서 금리를 낮춘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는데요.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을 이 시기로 보는 미국 경제학계 연구가 많습니다. 오르기는 해도 절대 떨어지지는 않는다 라는 말은 당시의 일본 부동산 거품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거품은 사라지는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돈이 넘쳐나던 일본은 어느 순간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잘나가던 일본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로 버블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980년대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나타났던 거품 경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에 일본은 비정상적인 자산가치 상승 현상과 과열된 경제 활동으로 무분별한 통화 공급, 신용 팽창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거품이 붕괴되면서 약 1,500조엔의 자산이 공중분해됩니다. 버블이 심했던 시기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금융시장 부실화, 정부의 미약한 대응, 디플레이션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인과 결합하여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적인 대불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버블이 붕괴되고 본격적으로 일본인의 평균 연봉이 감소하기 시작한 건 1997년부터였습니다. 한때는 세계 2위였던 일본의 경제 수준은 점점 다른 나라들에 따라잡혀 결국 2020년 기준으로 22위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분통이 터진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에게 평균 연봉 랭킹을 추월당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평균 연봉 랭킹이 22위인 일본에 반해 한국은 19위로 상승하여 일본을 추월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각종 언론들은 이것을 연일 대서특필하게 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주로 어필하는 것은 일본인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는 불만 토로였는데요. 그 와중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경제 대국이라 착각을 하는 것인지 한국에게도 밀렸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다 라는 등 다소 한국을 자신들의 아래로 취급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22위 수준의 위치에 있으면서 1위의 미국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20년 동안 국민의 평균 연봉이 2배가 올랐으나 일본은 그대로다 라는 것이죠.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면 수입 물품의 가격이 점차 오르게 되어 일본이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버블 이후에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어 물가 상승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일본이 힘이 약해져가는 것을 보고도 언론사들은 이것을 무시했지. 만약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다. 언론에서는 한국에게 마저 추월당했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어. 한국은 심지어 50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지금은 어때? 우리를 추월한 건 물론이고 지위도 선진국으로 바뀌었잖아. 이대로는 우리 일본이 개발도상국 신세를 면치 못할 거야. 야, 기자야. 한국이랑 비교해도 이미 딸리는 수준인데 왜 미국이랑 비교하냐? 이제 일본도 자존심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라는 등 현실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동남아시아처럼 될 수 있다니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돈을 많이 벌어야 선진국인 건 아니잖아. 라는 식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존재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멀리 갈 것도 없이 근처에 있는 한국을 봐라. 50년 만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쟤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살아남을 듯. 한국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
한국은 좀 특이하긴 하다. 분단 국가이면서 저렇게 좁고 적은 인구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말이지. 특히 손흥민은 일본으로 데려오고 싶을 정도야. 라는 식의 한국을 부러워하는 내용의 글도 많았습니다. 일본은 한때 경제대국으로 불리던 아시아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거품이 걷히고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만의 성실성과 목적 지향성, 그리고 명석한 두뇌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을 선진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절대 방심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과는 알아서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유노 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